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모든 것의 이론 4대 힘의 통합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본 동영상에서 말 그대로 함수를 통해 가지고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그 함수를 제가 발견을 해서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최종 목표가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고 본 동영상에서 제가 그 물리학의 최종 목표인 함수를 제가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 발견을 한 거. 그래서 전자기력 결합상수 이제 강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강력은 1이 되는 거죠. 1. 강력 대비해서 전자기력은 이제 얼마만큼 약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전자기력 결합상수 혹은 미세구조상수라고 이름을 부르며 이것은 이미 물리학에서 아주 너무 유명한 공식이죠. 자, 그러면 양력 결합상수는 뭐냐? 양력. 네, 이거라는 겁니다. 양력 결합상수. 제가 공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값은 뭐냐? 그 값이 이거라는 거죠. 음수 6승. 네, 이게 바로 양력 결합상수. 여기서 핵심은 요거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전자기력 결합상수, 일렉트로 마그네틱 전자기력 결합상수의 3승배라는 거예요. 전자기력 결합상수의 3승배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양력 결합상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력 결합상수는 뭐냐? 또 바로 뒷편에서 중력 결합상수는 네, 여기 계산됐네요. 요거라는 거죠, 요거. 그럼 결국 요건데 요거. 양력의 이거 15승이네요. 양력의 양력 결합상수의 여기 15승 14.99니까 15승 나누기 요 전자기력이거든요. 전자기력 결합상수의 24승 여기 전자기력 결합상수의 여기 24승 23.97 8 이게 24승 약간 지저분하죠. 숫자가 이게 약간 오차가 있잖아요. 약간 맞죠? 예, 그건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럼 D 그럼 또 D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중력 결합상수가 바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5.906 중력 결합상수가 뭡니까? 5.906 이게 음수 39승이거든요. 답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양력 결합상수하고 중력 결합상수를 전자기력 결합상수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 수식을 제가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쭉쭉쭉쭉 이것을 다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핵심 문제는 뭐냐? 제가 설명하는 방법론이 현대 물리학하고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현대 물리학이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현대 물리학하고 전혀 반대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먼저 제가 이전 동영상 제7장 동영상에서 이미 통합을 했어요.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이렇게 다 통합을 했거든요. 이게 이 차트로 통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차트로 통합한 거죠. 즉 제가 함수를 제시를 안 했어요. 그냥 엑셀 공식 엑셀 계산하는 그 로그 포물선 방정식이죠. 로그 포물선 방정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선들로 그것이 이제 로그 포물선 방정식으로 이 네 가지 힘은 통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본 동영상은 이게 포물선 방정식을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수식을 바로 제시하겠다는 거죠. 수식 요거를 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이거는 받아줘. 앞에서 요거는 안 받아줘요. 물리학에서. 네. 물리학에서 요거 중학교 3학년 포물선 방정식 아닙니까? 물리학에서 안 받아줘요. 포물선 방정식 하면 중학생 장난치는 거냐? 예, 중학생이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제시를 하면 이게 물리학 수식인데. 물리학 수식이죠. 이게 물리학 수식이에요. 이게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건 아니겠지만 뭐 두 번째 정도는 뭐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이 이루어온 뭐 뉴턴 법칙도 있고 하니까 뭐 하여튼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수식 아닙니까? 10손가락 안에 꼽혀요. 예. 그게 이거라는 거죠. 이거 양력이 이거. 자,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지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고요. 근원 입자 6개.
물리학에서 근원 입자 혹은 기본 입자라고 부르죠. 물리학은 기본 입자는 이와 같이 표준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표준 모형과 기본 입자 해가지고 뭐 한 17개 정도 입자가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가 바로 이와 같은 16개 정도, 17개 정도 된다라고 이제 물리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6개. 17개가 아니고 6개라는 거죠. 6개. 자, 이것을 저는 모양을 형성하는 중성미자. 자, 위코, 이모, 스토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모양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모양을. 자, 4차원에서 모양을 형성하고 5차원에서 모양을 형성하고 6차원의 모양을 형성하는 놈. 그다음 힘을 야기하는 중력미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라는 거는 물리학 단어예요. 물리학 단어이고 중력미자라는 거는 물리학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죠. 자, 힘을 야기하는 놈을 위콘, 위몬, 스톤이라고 부를게요. 즉 쌍이라는 거죠. 위코, 위콘, 이모, 이몬, 스톤 이렇게. 자, 위코는 뭐를 뜻하냐면은 결국 양력이잖아요. 양력. 위크폴, 위크 요놈 양력 요놈. 그러니까 위코, 위콘. 자, 전자기력은 일렉트릭 마그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렉트릭 마그네틱 EM이잖아요. EM. 그러니까 이모. 네, 이몬. 강력은 뭐냐? 강력은 스트롱 포스거든요. 이게 스트롱, 스톤. 자,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물론 이제 정확히는 힘이니까 요게 되겠죠. 양력, 전자기력, 강력. 네, 그 모양을 만들면 양력의 모양, 전자기력의 모양, 그 강력의 모양, 기하학이라는 겁니다. 기하학. 이쪽만 보면 힘만 보면 힘의 모양은 없죠. 힘이 막 뻗쳐나가는 건데, 근데 이쪽만 보면 기하학이 아닙니다. 근데 이쪽을 보면 기하학이라는 거죠. 즉 힘 역시 기하학. 그림이 그려진다. 모양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전자의 구조부터 이렇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그 물리학에서는 다시 전자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 네. 전자 이렇게 생겼다. 그 진짜 전자가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전자는 점입자라고 해가지고 물리학에서는 지금 전자의 반지름 있지 않습니까? 전자의 반지름을 0m, 정확히 0m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뭐 근거가 여러 가지 있죠. 실험적 근거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자 물리학에서는 전자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0m예요. 0m. 0m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0m인데 물리학은 기하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네, 확률적 분포로 존재하는 점입자 아닙니까? 점이라는 말은 점입자, 점이라는 말은 0m라는 것을 뜻하죠. 확률적 분포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기하학이 아니고 완전히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은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가 바로 요거예요. 위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러니까 이름이 좀 헷갈리고 그러니까 제가 위코, 이모, 스토라고 이름을 간단하게 이렇게 두 자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거는 이미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야기하는 거는 요놈 스톤 이놈이 바로 그 강력에서 글루온이라고 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글루온 요놈이 이제 그 스톤이죠. 스트롱 포스에서 스톤. 그러면 위콘도 있고 이몬도 있는데 얘는 아직 그 표준 모형에서 이름이 표준 모형에서 이제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흑힘. 자, 암흑힘이라고 있는데 뭐 또 이제 갑자기 이상한 단어 한다. 예, 이상한 단어 맞죠? 암흑 물질이 뭡니까? 암흑 에너지가 뭡니까? 암흑 물질 반드시 존재하죠. 암흑 에너지 반드시 존재하죠. 그럼 암흑 힘이라고 존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인데, 네,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에 또 다른 암흑 힘이 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암흑 힘을 제가 이제 그자이라고 표현하고, 당연히 4차원, 5차원, 6차원이니까 당연히
암흑힘도 4차원, 5차원, 6차원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하여튼 이거는 저 뒤편에서 저 한 20-30분, 30분 정도 뒤에 제가 이거를 유도를 해볼게요. 이걸 계산을 해내겠습니다. 야가 일단 이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암흑힘이라고 부른다. 암흑힘이라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력결합상수. 여기서 강력을 1로 놓고, 예, 알파 S라고 쓰겠습니다. 강력을 1로 놓고, 이제 나머지는 상대적인 그 힘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 강력을 누가 일으키느냐? 강력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 스토하고 스톤이 강력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스토하고 스톤이. 이거 강력을 유발해요. 스토하고 스톤이 어디서? 6차원. 또 왜 차원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 설명할 때, 현대물리학이 좌측으로 간다면 저는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현대물리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스톤이 입자의 표면 방향으로 작용하여 구체를 형성. 자, 그럼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자유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건 구조도고,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 그럼 자유전자의 모양은 현대물리학에서는 다시 설명드리자면 0m.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확률적 분포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하학이라고. 그림을 그려내라고. 그림을 그려낸 다음에 따지라고. 이게 뭐냐?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요거는 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한번 따져보자. 위코 4차원에서 모양을 형성을 해요. 빨간색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근데 자, 4차원에서 전자의 모양을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는 여기 또 이렇게 초록색 또 있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네. 5차원에서 동그라미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6차원에서 스토가 여기 스토 또 있죠. 이렇게 6차원에서 모양을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은 맞죠. 왜냐?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과 차원은 서로 수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 요거 동그라미랑 주황색, 초록색 동그라미들이 서로 겹치는, 물론 저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겹쳐놨게 그렸지만 차원적으로 서로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전자의 모양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되는 거죠. 변화무쌍하게. 왜? 4차원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5차원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6차원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모양이 도대체 뭐냐? 아무도 정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힘은 당연히 수직이겠죠, 또. 그래서 빨간색 위코의 수직 방향이 바로 위콘 아닙니까? 자, 그럼 얘의 빨간색 동그라미의 수직 방향을 한번 그려봐라. 자, 어디로 그리겠습니까? 선택을 해. 여기서 기하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하학이라는 말은 그림을 반드시 그려내야 돼. 자, 어떻게, 어디로 그려낼 거냐는 거죠. 자, 이제 힌트는 수직 방향이다. 그러면은 어디로 그릴까? 위콘 어디로 그릴까요? 네. 정답은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화살표 하나로 그렸습니다만 전방위로 이렇게, 왜냐하면 동그라미의 수직 방향이니까 전방위로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이렇게 분포해서 안쪽으로 빠져드는. 그러면 또 왜 그러냐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일단 지금은 정답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모는 또 그 수직 방향으로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모는 이미 답이 나왔어. 왜? 우리 전자기력이 모든 힘이 중력과 전자기력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중력은 떨어지는 거고 전자기력은 뭐 밀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달라붙지 않는 거죠. 왜? 요거잖아요. 요거 밖으로 향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자의 밖으로 향해야 이것이 이제 우리 세상으로 이제 뻗쳐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전기 있잖아요. 전압, 뭐 전기장, 자기장 얘기할 때 얘가 일으킨다는 거. 이놈이 전기를 일으켜요. 자기장, 전기장, 맥스웰 방정식 다 요놈이 일으킨다는 거죠. 요놈이 펼쳐지면은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전부 다 요놈이다. 요놈. 네. 자, 그러면 강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직. 강력은 여기죠, 여기. 요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
이 방향이 표면 방향 아닌가? 표면 방향. 그러니까는 전자, 모든 것이, 전자는 구체가 되는 거죠, 구체가. 표면 방향으로 강력이 가장 세잖아요. 강력이 가장 세니까, 센 놈이 표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구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요 놈이 가장 세다. 그러면 전자가 펼쳐져 버려. 선줄로, 밧줄로 막 펼쳐질 거 아닙니까? 양력이 가장 세다라고 한다면, 전자가 완전 붕괴가 되는 거죠, 점으로. 근데 강력 요 놈이 가장 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표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리고 당연히 전자는 구체, 가장 안정적인 구체가 되는 거죠, 구체가. 그래서 힌트를 좀 주자면, 요 놈,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중슬릿 현상이라는 거죠. 이중슬릿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느냐? 전자가 그 슬릿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슬릿을 통과하는 거는 뭐야? 전자 전체가 슬릿을 통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슬릿을 통과하는 놈은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이 슬릿 구멍 있잖아요. 구멍을 통과를 했고, 나머지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얘하고 요 놈. 요 놈은 그냥 그 슬릿 벽 있잖아요. 벽을 통과한 거예요, 벽을. 얘가 슬릿 틈새를 통과를 했고, 요 놈은 벽 있잖아. 벽을 그냥 무반응, 반응이 없어. 벽과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럼 또 그게 또 뭔 소리냐? 그럼 또 그 터널링 효과, 벽 뚫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터널링, 그 양자 터널링 효과. 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중슬릿 현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력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강력은 요것이 강력이고요. 요 강력을 이제 1이라고 놓는 거죠. 강력을 1이라고 놓고 상대적 크기를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전자기력 결합상수에 대해서, 전자기력 결합상수는 이제 이것은 미세구조 상수라고도 부르는데, 요 놈이죠. 요것은 뭐 너무나 역사적으로 너무 유명한 공식입니다. 물리학에서 이미 다 발견을 했고, 뭐 실험도 엄청나게, 뭐 그 물리학에서 중요한 공식 대봐라 그러면 10손가락 안에 반드시 꼽히는 공식이겠죠. 131.036분의 1. 이것은 암기,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숫자이죠. 그래서 전자기력 결합상수를, 자, 이것은, 자, 왜 전자기력 결합상수는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하고 또 137.036 이래가지고 아주 추정이 잘 될까요? 당연히 밖으로 향하니까. 네. 밖으로 향하니까 계측기가 여기 있잖아요. 계측기에서 엄청나게 반응을 잘하는 거죠. 그럼 요 놈을 어떻습니까? 계측기에서 반응을 안 해요. 절대 못하죠. 얘도 마찬가지. 뭐 얘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표면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계측기에서 반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전자기력밖에 측정을 못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전자기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죠. 자, 따져라. 그럼 전자기력 이게 뭐냐? 네, 이것이 바로 요 화살표, 요 놈이 이몬이라는 거죠. 이몬.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모양을 형성하잖아요. 5차원에서 동그라미 모양을 형성하는 게 이모라는 거죠. 요것이 풀어져 버려. 네, 얘가 풀어져요. 파동으로 풀어진 것이 바로 이중슬릿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몬이 입자의 밖을 향해서 5차원 압력 질량을 펼친다. 즉, 얘가 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화살표 하나로 펼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산란 형식으로 사방으로 막 흩뿌려지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화살표 저는 하나로 그렸는데 그게 아니다. 막 사방으로, 그게 8방이죠. 3차원으로 흩뿌려져야 되니까 3차원으로 8방으로 막 흩뿌려져가지고 흩뿌려뜨려서 압력을 상대방에게 가격을 한다는 거예요. 압력으로 밀어 제낀다는 겁니다. 압력으로 상대방을 밀어 제끼는 현상이 바로 전압이라는 겁니다. 전기. 전기는 요 놈이 일으킨다는 거죠. 일단 전자기력 결합상수는 이제 암기를 하시고, 자, 그다음 보호반지름. 자, 드디어 보호반지름 해가지고, 얘는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가 이제 고전적인 반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 이제 보호반지름이라는 거는
양성자, 수소에서 이제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요 반지름 요것을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고, 물리학에서 이미 계산으로 다 그 공식 유도까지 다 돼 있어요. 이미 완벽하게 보호 반지름은 그 계산으로 완벽하게 끝났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거라고 합니다. 5.29117 2음수 11스 미터. 예, 요것이 네. 이거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 다시 그러면은 얘는 보호 반지름은 이제 구속 요거고, 양성자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 자유전자의 반지름은 뭐냐? 자유전자의 반지름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0m, 0. 그래서 점입자라고 부르죠. 점입자. 점이라는 말은 0m를 뜻하는 거예요. 점입자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또 어떻게 계산하면 고전적 반지름이 또 나와. 이게 현대 물리학에서는 얘는 0이다. 네, 왜냐하면 측정을 했는데 측정이 안 돼요. 전자의 반지름 측정이 안 돼.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을 해도 안 나와. 0m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0m라고 하죠. 네, 어쨌든 고전적으로 또 계산을 했어요. 고전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거예요. 자, 그 자유전자가 있다. 고전적으로 요거를 계산하니까 보호 반지름에 요놈 이제 보호 반지름 있잖아요. 보호 반지름의 그 전자기력의 제곱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보호 반지름이 얼마요? 보호 반지름이 11승, 음수 11승. 음수 11승. 그리고 자유전자의 반지름은 음수 15승. 음수 15승. 엄청나게 작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주장. 이것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톰슨 단면적 개수. 톰슨 단면적 개수 3분의 8파이. 전자가 입사하는 비평광 빛을 전 공간 4파이로 산란시킬 때 그 산란 강도의 각도 및 평관 의정성 3분의 1을 고려한 전체 기여도, 그러니까 4파이 곱하기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8파이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이것을 톰슨 단면적 개수라고 부르는데, 뭐 쉽게 설명하자면 저도 이제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자기력이 이렇게 뿜어 나오잖아요. 전자기력이 이렇게 뿜어 나와가지고 막 산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산란을 하는 것에 산란을 할 때는 반드시 3분의 8파이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제 곱해주고도 하여튼 뭐 곱해주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전자기력이 막 산란을 하면서 이제 뿜어져 나와. 그때는 3분의 8파이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하학적 반지름.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모양. 기하학이라는 말은 모양이잖아요. 모양적 반지름이 있고, 예, 그럼 요거죠, 요거. 모양의 반지름은 요거 아닙니까? 기하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힘을 고려한 반지름. 이 요거라는 거죠. 이렇게. 3분의 8파이가 이제 그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톰슨 단면적 개수.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3분의 8파이 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요 숫자는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상적일 때 3분의 8파예요. 저는 여기다가 요거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나누기 이걸 하겠어요. 나누기 얼마? 네, 1.1.0000628 눈곱만큼, 이거 눈곱이잖아요. 눈곱만큼 수정을 하겠다. 네, 그래 결국 3분의 8파인 거죠. 근데 눈곱만큼 수정을 하겠다.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그 5자짜리까지, 유효 숫자 5째짜리까지 정밀도를 제가 맞추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는 좌측에서 우주 배경 복사, 우측에서 우주 배경 중성미자가 우리 우주를 압축하고 있음.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요거 수정을 약간 가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양자 셀 부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이나 지났네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지름이 있으니까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하죠. 자, 이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 자유전자란 뭐냐면은 요 놈이 우주는 양자화되어 있다. 우주 공간의 양자화. 우주 공간은 양자화가 돼 있어가지고, 즉 픽셀, 모니터 픽셀이지 않습니까? 모니터 픽셀처럼
우주 전체 공간 자체가 양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걸 이제 저는 양자셀이라고 부르죠.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 현대 물리학 지식하고 제가 설명하는 그 창안 아이디어하고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양자셀은 제가 붙인 단어이고요. 요렇게 양자셀 한 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양자셀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전자는 뭡니까? 요놈은 양자셀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개를. 그러니까는 그 목표는 그럼 양자셀 하나. 요놈 한 개의 부피가 얼마냐? 이제 그것이 계산해내는 것이 이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놈은 양자셀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3개, 양자셀 3개. 자, 그다음에 양자셀 부피는 그래서 일단 요거 반지름이 이거니까 3분의 4 파이 r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 되겠죠. 요것이 그 9의 최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산란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는 기하학, 요거는 힘의 반지름이고요. 요는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 반지름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3분의 8파이니까 그 영향이 거꾸로 3분의 8파이를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곱해주고 거기에 눈꽃만큼의 오차도 보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 3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3개라고. 전자 하나는 양자셀 3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양자셀 하나 계산하는 거니까 나누기 3을 해줘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여튼 뭐 약분 이게 파이하고 약분 되죠. 네, 이렇게 약분 시키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계산을 하면 3.729 음수 45승. 네, 미터의 3승. 그것이 이제 양자셀 요거 하나. 요 양자셀 하나의 부피라는 거죠. 자, 그럼 또 양자셀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양자셀 반지름은 당연히 여기서 최적을 구했잖아요. 양자셀 하나 최적을 구했으니까 그 반지름은 또 이렇게 3분의 4 파이 r의 3승.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나요? 네,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초등학교 6학년 공식이니까.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왔죠. 해가지고 이제 공식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공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흐름 있잖아요. 흐름. 제가 얘기하는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흐름 맞잖아요. 이 공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부피 내는 원의 부피, 구체의 부피 내는 거는 초등학교 배웠다. 공식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수 16승 반지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양자셀 하나의 반지름. 그래서 양자셀 한 개의 반지름. 자, 드디어 이제 양성자 쪽으로 하면 요 양자셀이 있고 이 양자셀 하나 요거죠. 요거의 부피가 이렇게 나오고 그 부피로부터 양자셀 반지름 요거 RC 아니면 셀이니까 CELC 요 반지름이 방금 계산했다는 겁니다. 요 반지름 계산했죠.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고 했죠. 뭘로부터 계산했습니까? 전자로부터 계산했잖아요. 전자로부터 요 양자셀 하나 반지름을 계산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양성자 반지름을 제가 계산해 볼게요. 자, 논리. 양성자 반지름을 RP. 자, 양성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자 반지름 얼마입니까? 네,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는데 양성자 반지름 그럼 계산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찾아냈어요. 자,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요. 양성자도 마찬가지 산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성자 속에는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 물론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제 막 글루온의 바다 이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슈퍼컴퓨터로 1년을 계산해야 돼요. 슈퍼컴퓨터 1년을 계산해도 양성자 질량 제대로 계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성자 질량은 양성자는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 그 다음에 요게 강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스토하고 스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양성자의 내부 구조라는 거예요. 양성자는 너무 안정적이다. 근데 현대 물리학은 어떻다고요? 양성자의 내부는 너무 불안정하다. 저는
양성자의 내부는 너무 안정적이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양자셀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자로부터 계산을 한 겁니다. 전자로부터 요거 계산했죠. 자, 이 양자셀이 핵심이 뭐냐면은 요거를 뭐가 이제 둘러싸고 있냐면 전자기력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양성자 있잖아요. 양성자의 껍질이 중요한 겁니다. 양성자의 껍질을 뭐가 둘러싸고 있느냐? 전자기력,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기력이 껍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황색 껍질을. 그러니까 핵심은 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그 전자기력이 뭐냐? 요거라는 거죠. 요거 뭡니까? 양자셀 한 개를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양자셀 한 개를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 물론 사실은 여기는 양자셀 한 개 맞고요. 여기는 양자셀 한 개 맞아요. 여기는 이 전자기력이 양자셀 두 개. 즉 요놈이 요걸로 설명하면 여기 양자셀 하나 점유하고 얘도 하나 점유를 해요. 하나 점유하고 요놈 하나 점유하거든요. 즉 두 개를 점유를 하는데 힘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기하학을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요놈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요놈만. 그러니까 결국 양자셀 한 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양자셀 여기도 양자셀 있어요. 두 개인데 얘는 필요 없다고 했죠, 제가. 지금 우리는 기하학을 하니까 반지름을 계산해내야 되니까 얘는 반지름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3분의 8파이 개념이에요. 자, 양자셀은 그러니까 양성자는 양자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성자는 양자셀 한 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그 아머킴이라고 아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중력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놈이 아머킴이 여기 양성자의 그 전자기력이 뿜어 나와요. 근데 우주적 아머킴 그자의 파이브가 이게 밀어 제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줄어들겠죠. 원래 양자셀 여기 가득 차게 있어야 되는데 요 놈이 밀어 제껴. 우주적 힘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원래 6번도 있는데 6번 방향, 차원과 차원은 수직이다. 이쪽 방향으로 밀어 제끼기 때문에 반지름과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즉 요 놈이 밀어 제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강력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먼저 양성자 반지름이 원래 양자셀에서 얘가 밀어 제낀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만큼 작아져야 되겠죠. 두 번째, 요 스톤 있잖아요. 즉 여기 스톤에 또 이게 밀어 제껴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입자가 4개죠. 입자 4개를 둘러싸요. 그러니까 얘놈이 얘 하나인데, 그죠? 강력 아무킴은 하나인데 4개를 둘러싸잖아요.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4분의 1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력에. 그러니까 여기 강력에 강력 아무킴 그자의 4분의 1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4분의 1승만큼 어떻게 해요? 줄어드니까.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것이 바로 양성자의 반지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양자셀 아까 구했잖아요. RC는 구했죠. 그래서 이제 양성자 반지름 공식을 그대로 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파 EM. 결국 전자기력이 또 나오네, 여기서. 이거는 전자기력의 제곱이고요. 얘는 보후 반지름이고, 얘는 이제 그냥 보정 팩터, 제가 하는 보정 팩터, 약간의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아무킴으로 약간의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요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식을 발견을 했고, 계산하니까 0.8751, 여기까지만 할게요. 0.8751, 1호까지 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숫자로 제가 숫자를 다 써놨죠. 막 7째짜리까지 막 제가 숫자를 써놨죠. 8751, 음수 2의 15승미터다, 이거. 자, 핵심 뭡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유도했습니까? 이거 자유전자 반지름. 요걸로부터 유도한 거잖아요. 지금 자유전자 반지름으로부터. 양성자 반지름 제가 계산해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물리학에서 측정값 얼마냐? 측정값. 요거죠. 0.8751. 이건 측정이에요. 물리학에서 양성자 반지름 계산 못합니다. 측정을 하죠. 똑같잖아요, 똑같아. 이거 정답 아닙니까, 정답. 0.00% 오차. 이거 정답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0.8409도 있어요. 양성자 반지름 두 가지인데 수소 속의 반지름이 있고 미온 속의 반지름이 있고, 어쨌든 뭐 그것도 다른 얘기니까 0.8751 뭐 정확히 맞췄죠. 양성자 반지름 공식, 야, 이것만 해도 물리학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긋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양성자 반지름.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1번 전자 양성자 결합. 자, 요거 제가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을 다 했고, 자, 이번에 이거. 자, 그러면은 양성자하고 요 전자 있잖아요. 전자하고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잡아당겨서 결합을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요거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양력이 안쪽으로 지금 양성자랑 양성자 쪽으로 끌려가요. 근데 전자기력이 어떻습니까? 양력을 밀어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의 평형입니까? 즉 수소 반지름이 이제 전자가 안정적으로 위치를 하죠. 왜? 양력하고 전자의 양력하고 양성자의 전자기력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양력이 어떻습니까? 요만큼 있죠. 요만큼 이렇게 막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빠져들려고 해요. 그죠? 이렇게 빠져들려고 해. 이렇게 요만큼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요것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요거 네. 는 전자기력이 지금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자기력이 자, 근데 여기서 3분의 8파이가 또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전자기력의 내부는 RP잖아요. 반지름 요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 하나, 3분의 8파이, 둘, 셋. 이렇게 세 개. 여기 3분의 8파이 곱하기 둘 전자기력 세 개. 양성자 반지름. 여기서 요거 눈곱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저는 계산을 하겠다라는 집념, 암흑 보정.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역시 여기서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은 물리학에서 존재하지 않는 수식입니다. 야, 이게 물리학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전자 양성자 결합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학에서 이게 양이온이고 양전하, 음전하, 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당기기 때문에 결합한다. 그게 아니라 틀렸다는 거죠. 양력하고 전자기력의 힘의 평행 관계가 바로 보흐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알파 W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표는 양력 결합 상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건 A0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알파 W는 이와 같이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파 W 공식 이렇게 이제 나왔죠. 여기 전자기력 여기 있네요. 여기. 자, 드디어 최종 양력 결합 상수를 계산해 볼게요. 자, 양력 결합 상수. 여기서 다시 요놈에서 요 수식에서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알파 W. 여기서 보니까 요놈 있잖아요. 요놈. 보흐 반지름, 양성자 반지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흐 양성자 반지름. 네, 여기 보흐 반지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놈을 왼쪽으로 옮겨야죠. 그럼 이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하면 양력결합 상수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력결합 상수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1.010929의 음수 6승.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는 음수 5승에서 음수 7승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계산을 정확히 이것도 양력은 계산도 절대 못하고 그 다음에 물론 현대 물리학에서는 또 양력을 37승분의 1인가 하여튼 계산하는데 현대 물리학 틀렸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틀렸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죠. 왜? 제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는 말로 틀렸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맞다고 이거를 제시를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현대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수 5승에서 음수 7승에서 실험도 못해. 자, 그럼 왜 실험을 못할까요? 측정이 안 돼. 측정이 안 되죠. 당연히 전자의 안쪽으로 뻗어가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얘를 측정을 합니까? 측정을 못하는 거죠. 오로지 전자기력만 엄청 측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을 보면 여기 알파의 3승이라는 겁니다. 전자기력의 3승으로 나온다는 거죠. 양력은 8파이는 아까 그 산란, 이거는
그 0.0000까지 맞추겠다라는 저 집념이고, 얘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양력 결합 상수는 너무 간단하게,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수식은 고등학생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식입니다. 이제 고등학생 물리 시간에 가르쳐 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식이죠. 자, 이번에는 중력이 도대체 뭐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엄청나게 작은 거잖아요. 지금 또 엄청나게 작은 걸 얘기를 했고, 지금은 엄청나게 큰 거를, 우주 전체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상수라고 해서 이제 엄청나게 유명하죠. 플랑크 데이터 2018에서 우주상수 람다 해가지고 1.1056 음수 52성 이 숫자를 제시를 합니다. 도대체 우주상수가 뭐냐? 네, 우주상수가 암흑에너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또 암흑에너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또 뭐 물리학이 또 파탄난다. 그럼 도대체 뭐라는 소리냐? 아무도 모릅니다. 진공의 에너지 밀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진공의 에너지 밀도가 도대체 뭐라는 소리냐? 네, 계속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해요. 네,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입을 닥치고 계산만 해라. 그것이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주상수가 뭐냐는 거죠, 이게. 역시 저는 그림을 그려서, 이거 전부 다 기하학이다. 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률적 분포가 아니고 기하학적 변화예요, 변화. 자, 기하학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 전체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가 이렇게 빨간색 구처로, 3D 우리 우주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평평하다가 아니에요. 초구체예요, 초구체. 4차원 초구체라는 겁니다. 4차원 초구체의 표면, 그러니까 3D 구체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이 4차원 방향으로 어마어마한 양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 양자홀, 이거 전체를 이제 양자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어미 양자홀, 요 놈이 이제 어미가 되는 거죠. 어미. 요 놈이 우리 우주를 막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우주는 구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평평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주상수가 뭐라는 거냐? 네, 우주상수가 도대체 뭘까? 우주상수를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새롭게 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냐면 미터의 제곱이거든요. 미터의 제곱이니까 이거 이렇게 루트로 붙여. 해서 분모로 바꿔. 그럼 미터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빛속도를 붙여. 예, 그럼 시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물론 수식을 이해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예, 미터의 제곱은 그냥 미터 억년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억 년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주상수가 뭘 뜻하냐? 진공의 에너지 밀도가 아니고요. 100억 년이라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간이 아닌 거죠. 100억 년이라는 그 길이를 이제 그 빛속도, 광속으로 바꾸면 이제 우리는 시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100억 년 길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억 년, 우리 우주 100억 년을 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우주.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금지시켜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4차원 우리 우주 100억 년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4차원 방향 안쪽으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0억 년. 요 길이가 바로 그 T 란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요 길이라는 거죠, 요 길이. 요 양자체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T 란다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우주 현재 시간이 얼마냐? 130년 87억 년이라고 이렇게 물리학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이거라는 거죠, 이거. 우리 우주 현재 시간이고 빨간색 구체.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나왔잖아요. 화살표. 얘 길이하고 우리 우주 길이의 비를 한번 내볼까요? 자, C분의 란다. 이게 C분의 요 길이 란다. 네, 이거 나왔잖아요. 100억 년 나누기 137억 년 맞죠? 72.915% 나옵니다. 72.915%.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암흑에너지 비율이에요. 어떤 때? 비포 플랑크 위성을 플랑크 위성을 쏘아보내서 관측하기 이전에는 약 73%라고 물리학에서 봤거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72.9%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암흑에너지 비율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시간이죠, 시간. 시간 혹은 거리. 암흑 시간의 비율인 거죠, 이게. 에너지의 비율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자, 이렇게 보죠. 68.4%예요, 지금은. 애프터 플랑크. 즉,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거는
얘가 맞다. 68.4%가 맞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 2배를 안다. 2배를 안다면 이 길이분의 우리 이걸 봐. 이렇게 맞잖아요. 그게 바로 68.57%라는 겁니다. 68.4%거든요. 그게 결국 둘 다 정답이라는 거죠. 결국 기준점이 어디냐, 어디를 기준점으로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둘 다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암흑 에너지, 암흑 배유, 암흑 힘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자, 암흑 힘을 이제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길이, 요거를 1로 볼게요. 이거 1. 요 텅 빈 공간 있죠. 텅 빈 공간을 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의 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 길이. 그것이 그자의 4, 5, 6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자의 4, 5, 6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69223가 나오는 거죠. 이만큼. 즉, 요거 2.69는 요거의 힘인 거예요. 요거의 힘. 이해되시죠? 얘가 텅 빈 공간에는 힘이 없죠. 여기는. 얘가 우리 공간 자체에, 우리 빨간색에 엄청난 힘을 이제 가하고, 암흑 힘을 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암흑 배경 비율.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 우리 우주 자체에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점선이. 그 점선에 뭔가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암흑 힘이라는 거는 얘가 엄청나게 가하고 있고요. 얘 점선에서 뭔가가 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 CMB. 그 다음에 우주 배경 중성미자도 있지 않습니까? 우주 배경 중성미자도 있다고 해요. 그 놈들이 우리 우주 바깥에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여기서 요게 우주 배경 복사가 눈꽃만큼, 여기 음수 5승이잖아요. 음수 5승 눈꽃만큼 가하고 있어요. 우주 배경 중성미자가 눈꽃만큼 이제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우주 공간을 요놈 둘이서 그 찌부러뜨리는 거 아니고 납작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방향이 서로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압축을 가하고 얘는 팽창을 가하니까 빼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뭐 빅뱅 후 38만 년에 탄생한 거다. 네, 그게 아니에요. 그 현대 물리학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얘를 또 암흑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암흑 배경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암흑은 두 종류가 있다. 얘가 하나 일으키고요. 얘가 그자의 4, 5, 6을 일으키고 얘놈이 눈꽃만큼 또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은 얘가 1이잖아요. 1, 이 길이를 기준으로 얘를 새롭게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 네, 요 길이를 기준점으로 두겠습니다. 수식은 뭐 이해할 필요 없고 그 타당성, 왜 요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그 72.916%를 기준으로 1 빼기, 그러니까 1.0000628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요거 1.0000628 얘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럼 다시 근원은 요거죠, 요거. 그럼 얘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숫자는. 제 16장 우주 방정식을 제가 풀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풀 줄을 진짜 몰랐네요. 이거를 문제를 풀고 나니까,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네. 5.408, 3.708, 네, 이 숫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현대 물리학에서도 못 푸는 거예요. 풀긴 풀지. 네, 현대 물리학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제가 풀었다고 하는 것, 요 숫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정답의 현대 물리학의 이론과 거의 일치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다시 설명드리면 암흑힘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암흑힘 배경, 요 배경 암흑힘. 자, 그 다음에 6차원이 제가 6이라고 썼지만 약간 어긋났어요. D만큼 어긋났어. 그래서 그 D만큼 어긋난 게 정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0.0001073339만큼 약간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어긋난 게 약간 차이를 약간 발생시킨 거겠죠. 이것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전자, 뮤온, 타우 측정 질량이 이미 다 물리학에서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계산이 됩니다. 제5장에서 제가 6.00107을 계산을 해냈죠.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정답이 6.00107로 정답이 나오더라. 여기 전자, 뮤온, 타우. 자, 그래서 17번 이제 수식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지금 그 강력은 1이죠. 여기다 로그를 씌워야 돼요. 또 왜 로그를 또 왜 씌워야 되느냐? 네, 설명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즉 설명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뜻은 진짜 말 그대로 전방위 모든 것이 다 100%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계속 쭉쭉쭉 그 증명이 되는 거죠. 설명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강력은 로그를 씌워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D만큼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를 씌우고 강력 이렇게 되니까 D만큼 약간 어긋나 있는 거죠. 좌표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에다 로그를 씌우고, 네, 5차원에 존재한다. 양적 앞에서 제가 계산했잖아요. 계산한 거에다 로그를 씌워가지고 4차원. 그러니까 4차원 이렇게 찍고요. 5차원 이렇게 찍고 6차원 이렇게 찍어요. 자, 그럼 이거 뭡니까? 중학교 3학년 포물선 방정식 아닙니까? 자, 포물선 방정식을 또 문제를 풉니다. 그럼 이게 바로 포물선 방정식이잖아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그럼 또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좌표점 3개가 하나, 둘, 3개가 주어지면 포물선 방정식을 계산을 하고 A값, B값, C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A값, B값, C값 이렇게 제가 다 일일이 다 계산해 놨습니다. 그러면 또 꼭지점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지점. 네, 꼭지점 구하는 공식 여기 다 있죠. 이제 좀 복잡합니다만 수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포물선 방정식 이렇게 푼다는 것이 기억이 얼핏 난다. 네,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풀린 거예요. 요거. 좌표점 3개가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걸 문제를 풀었더니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알파 더블, 양력의 15승이죠. 2가 있으니까. 여기 15승. 양력의 15승. 나누기 전자기력. 여기 전자기력이죠. 전자기력의 24승. 네, 24승. 근데 약간 이렇게 눈곱만큼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D 때문에, D. 6차원이 조금 어긋났어요. 그럼 또 왜 6차원이 약간 어긋났냐? 이건 설명은 여기서 그만 드릴게요. 따지고 들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다 이제 계속 그 꼬리를 물면서 따지고 꼬리를 물면서 계속 순환되니까 하여튼 6차원이 약간 어긋나 있다. 문제를 푸니까 2.19 2의 음수 39승이 나온 겁니다. 이 음수 39승. 그 중력이 음수 39승이거든요. 자, 그래서 중력 결합 상수는 뭐냐? 네. 자, 요거 2.19. 네, 2.19. 2.19에 2.692 아까 여기서 제가 구했죠. 2.692. 암흑히면 2.69232. 네, 우선 저는 정답 요거를 사용하겠다. 72.9161. 그럼 72.9161이 뭐냐? 요거 설명드렸죠. 이렇게 같다는 거. 다시 제 16장 우주방정식을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주방정식을 문제를 푸니까 여기 나왔죠. 여기 72.9161. 네, 이게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풋 데이터는 뭘로 넣냐? 인풋 데이터 없습니다. 인풋 데이터 없이 제가 문제를 다 풀어냈다는 겁니다. 인풋 데이터 없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냐? 입력 데이터 없이 여기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에 비율은 데이터 하나도 없어도 다 계산된다는 겁니다. 비율은. 그러면 값은, 양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우주 나이가 결정이 돼. 현재 우주 나이가 딱 인풋으로 주면은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계산되는 겁니다. 자자자자. 그러니까 비율은 자동으로, 비율은 계산된다. 이거는 비율이잖아요. 비율. 퍼센트니까. 이거는 인풋 데이터, 입력 데이터 없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부터 2.6922, 2.6922가 요거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요걸 1로 놓을 때 얘가 2.6922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2.6922를 곱해요. 5.906. 5.906. 정답이에요, 정답. 물리학에서 중력 결합상수 얼마냐? 네, 5.906입니다. 정답이잖아요, 정답. 완전히 똑같은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력 결합상수도 결국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요거잖아요, 요거. 양력의 15승. 이게 있으니까. 양력의 여기 15승. 양력의 15승 나누기 전자기력의 24승이에요, 24승. 거기에 암흑힘, 요거 2.692. 2.69 요놈까지도 포함을 시켜주고요. 자, 이번에는 4번, 따로 4, 5, 6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체는 4, 5, 6, 전체. 토탈은 이렇게 해서 구했죠. 2.692. 이제 분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지점. 꼭지점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이 숫자, 이렇게. 자, 그래서 꼭지점 계산이 되죠. 계산됐습니다. 이게 계산되죠. 그 4, 5, 6은 아까 2.692. 2.692. 그러니까 그 자리 5가 바로 계산되는 거죠. 예. 이렇게 꼭지점 계산되잖아요. 꼭지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계산됐죠.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4, 5, 6 요거 2.692. 2.69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 자리 5 1.0952. 네, 그 자리 5 계산됐어요. 1.0952. 그 다음에 신기한 거는, 자, 힘입자. 물리적 힘이 있고 입자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 힘이라는 것은 암흑힘이 여기 작용하는 거고, 입자의 힘은 요거 없이 입자의 힘이 있고요. 요게 존재를 하면 물리적 힘으로서 암흑힘이 작용을 해.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면 그 암흑힘 그 자리가 4, 5, 6이 양력을 어떻습니까? 양력을 잡아당겨요. 양력을 잡아당기니까 같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방향. 전자기력을 어떻게 됩니까? 전자기력을 밀어내겠죠. 자, 다시 여기 어마어마한 양자체가, 우주적 양자체가 양력을 잡아당기니까 전자기력은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강력은 뭡니까? 강력은 수직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은 영향을 안 받아. 그죠? 맞죠? 얘는 줄어들겠죠. 얘는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게 여기는 2.691을 요거는 곱하고 요거는 나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똑같은 게 4, 5, 6은 입자의 힘이고요. 이거는 물리적 힘이고, 이걸 다시 또 만들면 또 꼭지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꼭지점이 6차원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6차원 암흑힘. 그래서 꼭지점을 계산해 보자. 꼭지점 계산, 이건 수학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게 1.01497. 1.01497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자리 5 이렇게 그 자리 5, 6 이렇게 나누면 4만 이렇게 남죠. 그 자리 4가 2.42. 네, 여기서 2.42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력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독립변수. 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만 있으면 양력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뭐냐? 얘는 우주 방정식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입력 데이터가 아닌 거죠. 중간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전자기력 결합상수만 있으면 양력 결합상수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럼 중력 결합상수는 뭐냐? 중력 결합상수는 요거 약간 어긋난 거. 그럼 이거 약간 어긋난 거는 전자, 뮤온, 타우의 질량 측정으로부터 이제 계산되는 거죠. 얘가 이제 입력 변수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것도 또 우주 방정식으로부터 풀어지는 거고, 그 자리 이것들은 꼭지점 계산으로부터 그 자리 값들이 이게 암흑힘, 얘네들은 꼭지점으로부터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결국 결론은
전자기력 결합상수로부터 양력 결합상수 계산되고 중력 결합상수 아주 깔끔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